오늘은 제가 3시간에 거쳐서 그 골프 룰을 강의를 하겠는데요. 그 골프 룰 하면은 그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 네,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골프 룰은 꼭 이 골퍼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골프 룰을 해석하는 방법만 터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골프 룰을 왜 해야 하느냐를 좀 우선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에 거쳐서 얘기를 했는데요. 골프는 약 3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골프의 뭐 3요소로 할까요? 뭐 세계 3요소처럼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골프를 배우실 때 지금도 뭐 골프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골프 연습을 합니다. 연습장에 가서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특히 최영 프로님이 많이 가르치시는 뭐 여러 가지 뭐 스윙 센터드 모델이든지 하는 것들이 스윙의 메카닉이 되는 거죠. 내 몸을 어떻게 해라, 뭐 손목을 어떻게 해라, 체중 이동 어떻게 해라 하는 부분.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법을 알면 그 다음에 손에 채를 들죠. 장비를 갖고 하는 운동입니다. 장비를 갖고 하는 운동 중에 장비가 제일 많고 복잡하죠. 뭐 검도도 있고 뭐 탁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클럽을 14개를 구성을 해서 쓰는데 그 본인의 스윙 능력에 맞는 그런 클럽. 예, 그렇지 않다면 그 클럽에 맞는 스윙 능력을 구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일 피팅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골프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 되면 과연 골프는 뭐로 칠까? 이 부분을 해결을 하겠죠. 뭐 돈을 들여서 하든 프로 선수 같으면 스폰서가 측정을 할 것이고 뭐 피팅으로 할 수도 있고 좋은 채를 잘 만나면 해결도 되고 이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내가 이제 스윙감을 알았다 해도 그 감각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어 선수들로 보면 이 2개의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어려서부터 공을 치고. 근데 이 멘탈 앤 매니지먼트 이 부분은 수시로 바뀐다 이겁니다. 멘탈한 부분. 그래서 결국 프로 선수들의 싸움은 멘탈의 싸움이 아니냐. 마침 내일 보니까 또 그 정청희 교수님이 멘탈 부분에 대한 강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3가지 분야를 다 같이 강의를 듣게 되는데 이 중에 멘탈이 있는가 하면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코스를 공략하는 법. 코스를 공략하다 보면 룰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룰은 골프 3요소 쪽에서 특히 이쪽 멘탈 매니지먼트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는 숲을 한번 보고 이제 나무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3시간이 거쳐서 할 텐데요. 골프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정의입니다. definition. 어떤 상황들을 definition만 정의만 정확히 하면 이제 다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그 자료는 용어의 정의 해가지고 쭉 그 정의가 나갑니다. 그 정의 중에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될 그래서 정의를 한 단원으로 우선 간단히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기 쉬운, 그러니까 지금도 실수하고 있는 쉬운이 아니라 거의 100% 실수하고 계시는 그런 룰을 정상적으로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하시다 보면 많이 궁금한 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럴 때 요 2단락을 울던 강의를 들으시면 해결하시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금하신 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두 번째 부분에 처치 요령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논리만 알고 놓으면 그 논리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골프 룰이니까 그 반장님 죄송하지만 첫 번째 골프 1조 1항 골프를 1조 1항 좀 읽어주시죠. 앉아서 읽어도 됩니까? 예. 골프 게임은 골프 룰에 의거하여 한 개의 볼을 팀 그라운드에서 홀에 넣을 때까지 한타 혹은 연속적인 스트로크로서 플레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말이 이 서술로 빼놓고는 전부 명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정의입니다. 예, 그래서 골프를 정의했죠. 골프를 정의했는데 한타 혹은 연속타. 한타로 끝나는 것은 홀인원이죠. 근데 홀인원은 꼭 파3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파5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한 방에 들어갔다는 뜻이지 한 방에 들어갈 확률이 파3에서 많은 것이지 파4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파4에서 일어나는 홀인원은 알바트로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홀인원이니까 한 번에 홀에 들어간 건 다 홀인원이죠. 근데 파3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아마추어도 접근이 가능한 거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한타 혹은 연속타. 예, 한타는 한타.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칠 수 있는 타. 한타 치고 다음 개에서 또 치고 그 다음에 공중에 떠 있는 걸 따다닥 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연속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돼 있죠. 볼은 티잉 그라운드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티박스 없습니다. 티박스 없고 티잉 그라운드로부터 홀까지 한타 혹은 연속적으로 치는데 뭐에 의해서? 골프 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죠. 룰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해서 골프 룰에 의해서 골프를 치지 않으면 골프가 아니다. 왜? 정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골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축구도 축구 룰에 의해서 뭐 중간 라인에서부터 11명씩 나눠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렇게 룰이 있는데 이 룰이 어느 운동보다 룰이 굉장히 가파르게 많아요. 그리고 골프라는 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룰의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입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그냥 하프라인을 통과하고 뭐 반칙이나 하면 그 정도 룰인데 골프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오히려 더 많고 그 다음에 자연과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자연과 내가 맞부닥쳐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 골프가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골프가 유일하게 운동 중에서 경기장이 정형화되지 않은 경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똑같은 경기장을 매일 가서 쳐도 똑같은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내가 평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장에서 평생을 쳐도 그 자리를 안 간다는 거죠. 거의. 예. 그 디본 옆에 떨어지고 그 자리는 안 간다는 거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골프고 그게 골프입니다. 예. 제가 골프죠. 골프 룰집을 이렇게 보시면요.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에티켓이 1장에 있는 겁니다. 골프 룰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벌타는 없습니다. 벌타는 없지만 골프 룰의 에티켓이 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에티켓. 그리고 에티켓의 핵심은요. 에티켓의 핵심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배려입니다. 예, 배려입니다. 골프장을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고 예, 골프 코스를 배려하고 그러니까 신사의 운동이다.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사가 못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숙녀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골프를 안 쳤기 때문에 신사의 운동이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신사 숙녀 여러분의 운동이죠. 그래서 골프의 핵심은 배려다. 예, 배려가 몇 번의 룰에서 배려가 종종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남을 그냥 보통 비즈니스 골프를 하면 갑과 을이 존재하니까 을이 갑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죠. 그거는 비즈니스 상이고 갑, 을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갑이 을한테 배려를 해줬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골프가 되겠죠. 그래서 배려는 그러니까 골프장이나 상대방이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는 배려도 있지만 상대가 벌타, 소위 얘기해서 페널티 스트로크입니다. 벌타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가서 찾아주고 그 사람이 할 걸 내가 해주면 그 사람이 벌타를 피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이 에티켓이고 1장의 핵심은 배려라니까 지금 반장님이 읽으신 이 부분은 골프룰에 의거해서 그러나 배려를 근간으로 예. 배려를 기본 밑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 골프 치는 사람의 근본이 흔들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오늘은 골프룰의 정의인 2장을 주로 핵심적으로 제가 일부 테마에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장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총 34조로 되어 있고 각 조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 34조가 몇 개의 상황만 가지고 34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34조에는 이런 거예요. 골프 볼로부터 대개 룰이 생기는 겁니다. 볼로부터 생기는 거죠, 볼.
볼, 그 다음에 어떠한 사물. 뭐 예를 들어서 벙커에 고무래가 있다. 무슨 그 뭐라 해야 밤에 이렇게 불 켜는 거. 라이트. 예, 야간등. 그 다음에 뭐 스프링클러. 이런 어떤 사물들. 볼이 있는가 하면 사물. 예, 어떤 사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있죠. 상황. 누가 발로 찼다. 예, 바람이 와서 훌렁 불었다 하는 이런 거. 공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엮인다 이겁니다. 예, 여기서 사물을 정의하고 상황을 정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의를 풀어갈 때 정의에 얘는 뭐다. 그러니까 지우개는 지우개인데 지우개는 어떤 범주에 들어간다. 아무 물건이나 찍어놓아도 이 안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있을 수 있는 골프장 이거 있죠. 깃대 있겠죠. 벙커 있겠죠. 해저드, 그 다음에 뭐 카트 도로, 여기 이게 뭐 라이트가 있다면 라이트,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이러한 사물들. 예, 이 사물들은 도대체 뭐에 속하느냐. 갤러리도 있겠죠. 갤러리. 그 다음에 상대방 플레이어도 있죠. 오포넌트 뭐, 이런, 그 다음에 캐디. 그러니까 골프장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그룹으로 정의해보면 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정해놓고 누가 무슨 짓을 했느냐. 뭐 얘가 했느냐, 갤러리가 했느냐, 상대방이 했느냐, 내 캐디가 했느냐에 따라서 룰을 정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엮여드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정의는 요거를 이제 정의하다가 보면은 골프를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이제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를 치시다가 보면 내기도 하시고 동료끼리 하시다 보면 골프에서 이제 저게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는 거죠. 서로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기는 거죠. 이게 맞다. 대개 그리고 자기 상황을 유리하게 자기가 해석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여기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몰라서 우기는 게 아니라면 상대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주장을 굽힐 수도 없으니까 골프에 이런 룰이 있는 겁니다. 골프 룰을 잘 모르면 세컨볼이라고 돼 있죠. 세컨볼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A라는 사람이 그거 아니다고 우기고 나는 이거라고 우기면 그 두 개를 다 치시면 돼요. 다 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상황을 치시고 상대가 얘기하는 상황을 치시라 입니다. 공을 두 개를 놓고 그래 오케이 알았어 내 공 이거 칠게. 그 다음에 나는 뭐 4번 볼로 이거 칠게. 그래서 치고 가셔서 스코어 카드에다 그 해당 룰 뭐 3번 룰이면 거기다가 보기 더블 보기를 써 놓으시라 이렇게. 그래갖고 와서 경기가 끝나기 전에 골프장에 있는 경기위원이라든지 경기거나 이런 데다가 해독을 의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룰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 따지 말고 그냥 하자. 그냥 하고 나중에 상황을 클래리파이해서 어느 점수가 합당한지를 결정하는 그런 룰에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써 먹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룰이 딱 발생하면요. 그냥 이 세컨볼, 이건 세컨볼이에요. 뭐 프로비저널 볼도 아니고 두 번째 공입니다. 두 번째 공. 세컨볼을 사용하셔서 자기 공입니다. 자기 공. 쓰셔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골프를 치기 전에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세컨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처리에 관한 의문, doubt as to procedure. 그래서 그런 룰이 존재하니까 이건 룰이니까 상대방이 그런 게 어디 있어까지 하면 이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세컨 룰은 존재하기 때문에 야 그럼 세컨 룰로 칠게 하는데 그런 룰이 없다 이러면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룰이 있다 이겁니다. 룰이 있어요. 실제 존재하니까. 요거만큼은 설득을 하셔서 룰이 없다 하더라도 야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우선 두 개 다 치고 거기서 나중에 상황 정리하자. 스트로크 플레이는 매치 플레이와 달리 매치 플레이는 그 홀에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야 뭐 나중에 끝나고 그게 안 돼요. 매치 플레이는. 왜 홀에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홀에서 결정이 되는 거는 승패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홀이 내가 졌는데 안 진 거로 놔두고 가면 경기가 끝나야 될 걸 안 끝나서 상대방이 역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 홀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스트로크 플레이는 점수를 안고 가기 때문에 그 점수의 합은 나중에 그 한 요소만 수정하면 합계가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 룰에서는 경기 끝나고 마커와 서로 사인을 교환해서 커미티에 제출한 순간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제출해 놓고 그거 잘못됐어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세컨 룰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골프 룰이 교묘한 것은 내가 제출한 다음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건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든 틀렸든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못 바꿔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서 사인하고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스코어 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점수를 잘못 적는 거는 죄가 아니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적죠. 원래 스코어 카드는 잡아가지고 찢어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풀어들고 밑에 뜯어갖고 자기 거 쓰고 이렇게 바꾸죠. 바꿔갖고 상대가 내 점수를 써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 점수 잘 쓸지 안 쓸지 모르지. 그러니까 나도 내 점수를 킵하고 상대 거를 쓰면서 거기에 자기 걸 쓰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비교를 하죠. 야, 이거 안 맞는데? 서로 안 맞는데? 해갖고 이제 그걸 하는데 요런 게 있죠. 내가 파를 했는데 요거보다는 보기를 했다고 보죠. 보기를 했는데 더블 보기로 썼다. 혹은 파로 썼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오기로 잘못 쓴 거죠. 더 쓰는 거는 죄가 안 됩니다. 더 쓰는 거는. 요렇게 요걸 이제 오버 스코어링이라 하는데요. 낮게 쓰는 거는 실수로 그랬다 하더라도, 착각을 했더라도 룰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게 착각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언더 스코어링 하는 것 자체가 실격이에요. 설사 여기서 보기인데 파로 쓰고 어느 한 홀에서 파인데 보기로 쓰면 합치면 똑같지 않냐? 그거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안 되고 합계가 같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홀 바이 홀, 매 홀의 어떤 스코어를 적는 거기서 언더 스코어링을 하는 상황은 무조건 실격이에요. 실격이에요. 오버 스코어링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를 합산을 잘할 의무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더하다 보니까 내가 73이라고 썼는데 실제는 74다. 그러면 한타 덜 쓴 거잖아요. 요건 죄가 없다 이겁니다. 산수는 잘할 필요가 없다. 그 홀에 각각 산수는 잘해야 되지만 전체의 합계의 의무는 없다. 예, 그거는 나중에 사인해서 제출해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어떤 상황을 조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보거든요. 이거 내가 합계를 잘못했다. 산수가 약해서. 그러냐? 그건 그냥 고칠 수 있어요. 근데 홀당 하는 거는 못 고친다 입니다. 제출한 순간 끝나요. 이걸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그래 그거 잘못했어. 근데 보니까 이게 잘못돼 있네. 이걸로 실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골프 해설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선두로 나가고 있는 선수가 4타를 앞서고 있어요. 한 5타 앞섰다고 생각해보세요. 퍼팅만 남겨놨어. 퍼팅을 한 1m 남겼는데 거기서 6퍼트를 칠 수는 없죠. 그죠? 뭐 한 퍼트 아니면 2퍼트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이겼네. 라고 얘기가 안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이길 수 없는 것이 거기서 벌타가 유도가 돼서 벌타가 나왔는데 걔가 스코어를 잘못 써버리면 언더 스코어링을 하면 뭐 상대하고 4타 차이가 나니까 내가 5타 벌타를 받는 게 아니라 실격이 된다 이겁니다. 예, 실격이 되기 때문에 1등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는 얘기하겠죠. 무조건 이겼네는 얘기 안 된다 이거죠. 상대가 막말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 1등 안 할래 하고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 생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 이변 중에 하나가 바로 골프에서 제일 무서운 DQ, 실격이죠. 디스퀄리파이가 존재한다. 많이 발생해요. 지난번에 위성미 미셸 위? 예, 실격이죠. 그러니까 실격인지 뭐가 여러 가지 상황인데 실격은 점수를 안 보는 겁니다. 스코어링을 아예 기록을 안 남겨요. 실격은 그냥 실격이에요. 그리고 실격된 사유만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에 뭐 평균 스트로크, 뭐 걔가 홀아웃까지 다 했더라도 그거는 점수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투어 선수 같은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격이 돼버렸으니까. 경기가 실격이니까 의미 없는 숫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까지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커가 실수를 해서 오버를 오기를 했으면 어떻게? 마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커라는 거는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 경기 선수죠, 되게. 그러면 야 이거 틀렸다. 고쳐야죠. 상대방 거. 내 건 내가 맞게 적었는데 마커가 내 걸 오버로 적어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고쳐줘야죠. 고쳐야죠. 고친 다음에 그 사람이 제 점수를 적은 걸 사인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같이 코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시비가 되면 그는 이제 사인 제출하지 말고 서로 그 상황을 따져야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의 숫자가 합의가 돼야죠. 예. 근데 이제 그 투어 선수 같은 경우는 다 따라다니고 방송이 되고 그러니까 다 있죠. 그리고 선수들이 한타 갖고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 헷갈릴 리가 없죠. 뭐 2명이 치는데 상황 뭐 뻔한 거죠. 보기만 몇 개 했느냐만 딱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